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선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종준 후보께서 진실을 밝히고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박종준 후보께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회견문을 낭독하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종준 후보께서 인사말과 함께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온갖 네거티브와 흑색 선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제가 충남지방경찰청장 당시 있었던 원안사수 투쟁 시위 때의 사진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초조하신가 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찬 후보께서 지난주 토론회에서 거론하시고 오늘 오전 MBC 토론회에서도 페이스북에 있는 그런 똑같은 사진들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화면에 비추면서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답변을 또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많이 제지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주도권 토론이라 충분한 해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찬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진이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직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프고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위선자들은 거짓으로 민심을 현혹하려 합니다. 시민 혈세와 시장 및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방의원들이 본분이건만 일부 더민주당 소속 세종시 의원들은 더민주당 당적으로 자당인 민주당 후보는 내팽개친 채 무소속 후보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 왜곡으로 표심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고향인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내세워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정안을 관철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2009년 11월 28일 수정안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하려 했을 때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원회 수백여 명이 정운찬 총리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 책임자로서 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정문에 차벽을 설치했고 대책위는 총리 일행의 버스에 계란을 투척하고 총리 일행의 버스가 행복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날 격렬한 시위 당시 일부 시민들께서 버스를 제거하기 위해 흔들어댔고 또 일부 분들은 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버스의 높이는 상당하고 버스 위에서 떨어질 경우에 뇌진탕 등 매우 위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부 시위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상 사고를 방지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 위에 올라가셨던 6분을 격리 연행했다가 사법 처리하지 않고 바로 쥐가 조치한 것이 이번 논란의 전부입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바로 제 뒤에 계신 우리 이경대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그 당시 사수대책위 총책임위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조선평 위원장님과 그 옆에 우리 김학현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증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날 그 현장에 다 함께 계시던 분들입니다. 마치 페이스북에는 경찰이 많은 사람을 연행해 갔다.
많은 사람을 뭐 구속시켰다,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날 집회 시위는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의 이 감정이 많이 복받쳐 올랐고, 또 정운찬 총리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집회는 격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고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만큼은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6분을 격리 연행했습니다. 경찰의 연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상 연행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행을 했을 경우에는 시의 사범으로 연행을 하고, 경찰이 훈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자분들은. 이건 격리연행입니다. 격리연행은 경찰행정법상의 안전조치입니다. 이분들을 수사하거나 사법처리하기 철회하기 위해서 연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상 즉시방지 차원에서 일부 격리 연행해서 따로 모시는 겁니다. 모셨다가 바로 기가 조치했습니다. 그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시위자들 연행하는 시위사범 연행하고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계속적으로 퍼뜨리면서 마치 자기들은 그 당시 원한 사수를 투쟁을 했고 경찰이 강제 진압한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자리에서 강제 진압을 하거나 우리 주민들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정말 제가 고향 사람으로서, 고향 출신 지방경찰청장으로서 정말 그 감정상, 또 우리가 감성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당시의 시의 원한 사수 투쟁 위에 집행 책임자 그리고 위원장님들 다 계신데 이분들이 저를 도와서 지금 선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남면 주민들이 금남면이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제가 금남면 주민들과 같이 용포리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용포리 주민들, 금남면 주민들, 그때 지금 시의 현장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그 얼마 후에 제가 같이 그분들과 어울려서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하고 그때 찍은 사진을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지금까지도 용포리 복지회관에 1층, 2층에 이렇게 걸어놓고 계십니다. 노인 어른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하세요. 야,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 박아무개가 그때 충남경찰청장이었는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도 하고 어른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떡국도 먹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사람이, 그 고향 사람이 이제 우리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너무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 일부 이해찬 후보 지지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불과 그런 집회 시위 얼마 후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주민들과 그런 좋은 행사를 갖고 또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2009년이면 지금 7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 사진을 같이 걸어놓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로 인해서 지난 7년간 단 한 번이라도 박종준이가 그때 와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할 짓을 못했다,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반전시켜 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육선을 한 국회의원 후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너무나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공명선거로 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언비를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다, 불구속했다, 사법 처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후에 제가 혹시나 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가 해서 세종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에다 확인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방경찰청장으로 있는 동안에 혹시나 우리 연기군 원한사수 수쟁과 관련해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혹시 사법 처리된 분이 있는지 구속되거나 불구속되거나 관계없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위에 올라가서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을 잠시 모셨다가 바로 기관 조치해드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충렬 의원님 계십니다. 제 고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제 초등학교 3년 선배님이십니다. 저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충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한테 제 충남지방경찰청장인 저에게 6명이 아까 연행되어가는 거 봤는데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분들이 물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고향 출신 지방청장인데 우리 고향 주민들 다치게 하겠습니까? 우리 고향 주민들 사법처리 받게 하겠습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은 그 현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그 임무만 수행한다면은 제가 고향 어른들 잘 모셨다가 바로 기가 조치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차례 통화를 했어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의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보셔도 그 이상의 사진이 없어요. 그 현장에 제가 경찰 잠바 입고 있는 사진 그걸 충분한 거라고 오늘 이해찬 후보가 들고 나와서 말씀하시고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경찰 정복을 입고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그 사진 자체가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걸 갖다 띄워놓고서 그거 가지고 선거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처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육선 의원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내고 관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정말 수준 낮은 이런 격없는 네거티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종 시민들을 현혹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할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고 우리 세종시의 현안을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찬 후보는 2015년 10월 27일 날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출범 후 지난해 9월까지 의정활동 평가 결과 본회의 재성률 꼴찌에서 3위였습니다. 재성률 꼴찌에서 3위. 그것도 꼴찌에서 1위 한 사람은 정도원 의원인데 정도원 의원은 가문에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빼고 나면 사실상 꼴찌에서 2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표결하는 일인데 법안 표결 참여율 꼴찌에서 2등이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그러면은 이해찬 의원이 그 사이에 지역구 곳곳을 누비면서 땀 흘리면서 지역구를 누비면서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스킨십이 부족하다, 얼굴을 안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선거운동 기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인해가지고 지난 2월 시민단체에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은 국회의원 추천해가지고 무능한 국회의원 35명을 추려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해찬 의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성과가 저조해서 무능하다고 인정받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행정 제2의 행정수도인 우리 세종시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꼴찌에서 두 번째에다가 무능한 국회의원 35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세종 시민들의 명예를 정말 훼손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세종 시민들의 자존심을 죽이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일에 오히려 충실해야 될 의정활동에 이런 걸로서 세종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좀 더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몸바쳐서 시민들의 평가를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치졸한 이런 네거티브로 인해가지고 사진 몇 장 그게 여러분 다 보십시오. 거기에 문제 있는 사진 뭐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4장인가 이렇게 아침에도 들고 나와서 얘기하던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정말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젊은 도시입니다. 젊음이 넘쳐야 되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세종시의 잃어버린 4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6일 후면
4월 13일 선거가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평가하고 세종 시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무능한 국회의원, 이제 더 이상 세종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시의 명예를 위해서도, 세종시의 자부심을 위해서도, 이제 긍지를 갖기 위해서도 이런 국회의원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일 안 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는 4년의 시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면은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 안 하고 무능하고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관심이 없는 국회의원, 지역 활동에 관심이 없는 국회의원, 어디 저 골프장에 가서 많은 시간 보내는 국회의원, 더 이상 지역의 대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4년은 너무나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의사로 해서 1년, 2년 안에 소환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나 군수나 주민자치단체장은 주민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없습니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하면서도 거의 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교통난, 주차난, 고물가, 인프라 구조 모든 면에서 지금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골프 치면서 한가한 그런 시간 없습니다. 골프 칠 시간이 있다면 조치원 전통시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상인들을 만나고 전통시장 살릴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칠 시간이 있다면 신도심의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치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학교와 교육 현실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칠 시간이 있다면 농민과 축산인들을 만나서 돈과 밭을 헤매고 다니면서 같이 고민하고 FTA로 인한 그들의 피해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구 곳곳을 땀으로 누비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세종시민 여러분,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당선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누가 우리 세종시를 위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선거 방식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느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로 세종시의 올바른 내일을 만드느냐는 모두 세종시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입니다. 저 박종준 악의적인 네거티브에 개의치 않고 오직 세종 시민들만 바라보며 끝까지 당당하고 깨끗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종준 후보께서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시고 또 정치적인 신념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당사자인 이경대 우리 의원님께서 그날 버스에 직접 올라가셨다가 연행되신 현장에 계셨던 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대 의원님께서 당시 상황을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6명 중에 본인도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서부터 제가 껴 있었고 나올 때까지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후보님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후보나 아니면 이경대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 그 포함된 인원 중에 공준희 의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때 7명 했었습니다. 7명인데 어떻게 해서 7명 했었냐면은
6명은 저희들 올라가 있었고 정준 의원님이 그때는 의원님이 아니었었는데 의원 중에서는 저 혼자 있었고 그 사회단체장이었었습니다. 사회단체장이고 어떻게 해서 7명이 됐었냐면 그때 도의원 하셨던 유한준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버스에서 내려와서 갈 때 그 정문 옆에 있다가 함께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갔다가 나중에 그분은 거기에 버스에 올라가지 않은 게 확인이 돼서 먼저 나가고 저희들은 그날 저녁 때 나왔습니다. 그 상황을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버스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은 결함도 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격렬하게 그분들이 저희들을 끌어내린 게 아니고 와서 여기서 버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다 보면 다치니까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3번째 정도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바로 저희들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지금 보내드려야 되나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2명이 저는 의원인지 뭐 알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본부차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갖고서는 가서 제가 경찰들을 어느 경찰인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공주에서 온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시다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 이게 헤어지면은 가서 경찰서 잠깐 가서 말씀하고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런 SNS에서 이게 떠들면 그러면 경찰들하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있던 상황을 다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찌를 통해서 이번에 바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가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중간중간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언제쯤 갈 거다. 그리고 한 번에 또 여기에 여기 있었던 서울에서 여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밝히겠습니다. 심대평 대표님 쪽에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경찰 쪽하고 다 얘기가 돼서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가 잘 가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금남 뉴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지역에서 있는 거니까 우리 경찰들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하루 이틀 자고 갈 건데 그렇게 하고 계속 쓰면서도 나중에 저희가 나올 때는 조천경찰서로 가서 나왔습니다. 조천경찰서에 가서 있을 때도 단체장님이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만나러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밖에서 얘기가 있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오늘 안에 간다. 다 지금 연락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좀 일찍 내보내는 건 그러니까 아마 조금 시간이 있다 갈 거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날이 그게 사법 처리된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경찰이나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시위 얘기하고 계란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있다가 그날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불거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여쭤보면은 제가 있던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모든 거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제가 본 외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상황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종준 후보께서 간단한 마무리 인사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까지 국회의원 선거지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저희들 거기서 6명이 유해준 님이 계시다가 나가고 저희들끼리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올라오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그래 올라오고 흔들려 올라오냐라는 얘기를 할 때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나중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6명 중에서 저랑 2명만 시의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그때는 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 다음에 시의원으로 또 출마할 때 그거 써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과연
이런 식으로 이걸 리거테브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쟤들이 이거 원화사수를 해서 10년 동안 할 때 제가 이거 참석다 의원을 하고 계속 있었지만 누구 하나 이 사건으로 해서 입건되거나 사법 처리된 이거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예, 박종준 후보의 그 마무리 인사로 기자회견을 마감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안 받으시나요? 하긴 질의응답.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 현장에 이민은 어쨌든 경찰청장으로서의 본연의 그 책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원한사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수건이었고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당시에 MB 정부가 얘기했던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입장 하나랑 그리고 그 어제 이제 이해찬 의원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이 선거 판세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 박종준 후보님께서는 현재 6일 남겨둔 상황에서의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군면 평길입니다. 장군면 평길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맨 처음 행정수도를 기획하실 때 청와대를 배치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때는 이제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야기될 때였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행정수도가 우리 고향 마을에 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고향 어른들하고 야 여기가 바로 이제 서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국가의 중심인 행정수도가 그때는 뭐 행정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죠. 수도 서울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2009년 당시는 제가 지방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옳다, 원안이 어떻다 이런 것을 밖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향 땅에 그때는 여기 아시겠지만 그때 투쟁 때 우리 이충렬 그때 머리투 들고 같이 왔습니다만은 공주, 연기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투쟁을 했습니다. 원한 사수를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그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우리 지역에 그런 행정 수도가 들어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할 그런 고향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이쪽에 우리 조선평 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셔요. 또 그 당시에 그 군의장을 하시던 진영훈 의장님, 또 황순덕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김성구 집행위원장도 계시고 그분들을 사실 그 당시 그 집회 관리 그리고 치안 관리를 통해서 저하고 다 친해지셨습니다. 그 후로 정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하고 다 가까워졌고 지금도 인간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앞으로도 그 어른들의 뒷받침과 사랑이 제가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해찬 후보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분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제가 그분의 성격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육선의 정치인이라면은 가볍게 선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무겁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겁게 말씀하시는 것이 관례인데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지금까지 7번의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이해찬 후보가 선두로 나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일주일 전에 언론에다가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마음이 이분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구나. 지금 굉장히 그 초조한 마음, 어려운 심정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세종시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존재가 없는 국회의원, 시민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이 지역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는 것을 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읽고 있고 그 마음을 읽고 있고 충분히 느낌을 공감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께서 젊고 패기 있는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정말 발전시켜 나갈 인물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나 검찰에 어떻게 고발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참 이게 선거 과정에서 그 고소 고발은 가급적 자제하고 공정선거를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SNS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또 선관위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그 해석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하고 긴밀하게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조사 쪽 여러 군데 매체에서 들리는 거 보면 1위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세종시는 여당에서는 지금 한 명, 보수 쪽에서 한 분 나오시는 거고, 일려 가야도 이렇게 돼서 혹시 야권표 분산에 따른 반사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이제 선거 이제 구도가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은 선거 구도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4월 13일 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때는 저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하나의 바로미터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제 개표 결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일 뿐이죠. 그래서 실제 투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세종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를 통한 그 RDD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나 정확성 면에서 그것이 바로 개표 결과로 꼭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박종준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